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뭐 복지 비용이라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푸니까 말입니다. 예. 실제 여러분, 올해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본 예산이. 여기에다가 4번 추경을 했습니다. 4번 추경한 게 한 6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70조가 넘는 금액이죠. 그 중에 복지 비용을 이렇게 뜯어서 내보면요, 200조가 넘습니다. 200조가 넘으면 과연 우리가 성장성으로 갈 수 있느냐? 512조, 570조 중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요. 내년 예산도 555조를 넘게 지금 기획재정부는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복지 비용이 엄청나요. 복지 비용이 거의 이것도 200조가 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요? 대한민국은 성장 없는 복지로 가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없는 복지로 간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요, 기업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지라는 것은 늘 성장 전략이 있는 복지가 좋다고 그랬죠.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돈을 준다든가 뭔가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주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냥 뿌리잖아요. 그냥 뿌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기업을 숨죽이게 거의 뭐 질식하게 만들었고요. 그 질식하게 만든 법들이 지금 기업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1차 확산기에 이어서 2차 확산기까지 동시에 덮쳤잖아요. 지금 한 8개월을 두고 계속 덮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죠. 정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L자형이 아니라 V자. 경제가 급반등할 거다. 이렇게 계속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아직까지도 0.1%를 유지하고 있어요. 플러스 0.1%예요.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은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부만 0.1% 성장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웃기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이야기할 때 내년에 대한민국은 무조건 L자형으로 갑니다. L자형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제가 작년에 예측할 때는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5월, 6월, 7월 중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움을 직면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요. 3월, 4월, 5월이 어려워졌고 지금 8월, 9월, 10월이 어려워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원래 L자가 온다는 것은요. 근거가 코로나19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을 할 때는요. 이미 경제가 힘들다. 지금이 경제 위기다. 2019년 9월이 경제 위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수출이 2018년 12월부터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지더니 내리 떨어졌어. 내리. 6월부터는요. 두 자릿수 수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오니까요. 물가가 마이너스 0.4까지 내려갔어요. 물가가 마이너스 0.4. 그래서 제가 9월이 지금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물가가 마이너스 0.4라는 것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요. 기업이 물건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소비가 일어나야지 물건을 만들어내지.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자꾸 떨어져. 그럼 기업은 설비 라인을 쉬게 만들고, 라인이 쉬면은 사람을 줄여야 돼. 사람을 줄이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은 경기가 악순환이 반복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작년이 경제 위기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해갖고 난리가 났죠. 여기다가 퍼주는 거 전부 다죠.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올라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비용 많이 들어, 최저임금 뭐 당연하죠. 세제 혜택 없애. 이러니 내년까지 도대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작년에 미중 경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출이 최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정부는 자기가 잘못한 걸 계속 덮어버려. 그러니까 L자형 침체가 지금 덮쳤는데도 아니라고 계속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어깃장. 이미 L자형 침체 왔어요. 지금 우리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사실입니다. 작년에는요. 미중 경제 정쟁도 있었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또 덮쳤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L자형 침체, 최악의 침체. L자형 침체라는 것은요. 결국 장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예요. 장기 침체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이야기를 좀 더 좋아질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3분기에 좋아질 거란 말은 쑥 들어갔어요. 3분기에 좋아질 거란 말은. 이제 4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4분기에 좋아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됐지만 이제는 원래 경제는 L자형이라고 규정 지어도 뭐 큰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보면요. 공장 가동률이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까지 70%죠. 8월에 공장 가동률 또 떨어졌어요. 여기서요. 69.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0.5%포인트가 8월에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떨어졌다. 그럼 공장 가동률이 100이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공장 가동률이 7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69로 또 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L자형 침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공장 가동률은 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100만이. 3,4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지요. 공장 가동이 안 들어가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8월에 보면 고용지표가 엉망이에요. 상용직,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정규직으로 봐야 되죠. 상용직이 8월에 마이너스 16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일시나 일용직이 늘었어요. 12만 6천 명. 이거 정부 돈 쓴다는 이야기거든. 정부 돈 써서 노인 알바 만들고 청년 알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타 종사들은 마이너스 5만 4천 명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0만 명 이상이 지금 21만 7천 명이죠. 21만 7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고용해서 정부가 일시 고용으로 살려주는 건 12만 6천 명이고,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잘 봐야 되나 하면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국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 동안 해봤지만, 뭐 30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30년 차지만, 여러분 절대로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소비 부분, 투자 부분, 수출 부분이라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이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준단 말입니다. 소비에는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가 있어요. 정부 소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소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민간 소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투자 부분에도 마찬가지. 정부가 아무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출은 뭐 정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고요. 민간 투자, 민간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감소한다. 실제 지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실제 지표가. 그만큼 L자형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8월에 9만 명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여러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요. 정부가 정부 일자리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지금 4월이나 5월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 한 달에 27만 원 주면서 노인 알바 만들어내고 그게 뭐 15만에서 20만, 30만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청년 알바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정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리니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L자형 침체가 덮쳤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L자형 침체가 맞는 게 제조업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쫓겨나고 있냐고요. 8월에만 7만 7천 명 쫓겨났습니다. 8월에만. 음식 숙박업은 15만 1,000명이나 쫓겨났고요. 예, 임대 서비스 쪽도 6만 5천 명이나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고 있단 말입니다. 거리로 나앉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제대로 산업활동 동향이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 지금 최악이잖아요. 소매 판매가 8월에 3% 늘어났다고 하지만 7월에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8월에 올란 듯 보일 뿐이에요. 전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악화되고 있고 설비 투자, 기업들 투자 안 한다니까요.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렇게 지금 L자형 침체가 와 있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실물 경제를 지금 제가 못 본다, 안 본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닥 경제를 읽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지금 이거를 봐서는요. 거시경제도 지금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게 없다 해서 계속 감추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어떤 일을 벌려도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을 벌려도 민간 투자, 민간 소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 민간에 맡긴다는 게 시장이 그대로 돌아가게끔 시장 작동 원리에 맡기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과연 좋아지겠느냐 쉽지 않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제는 솔직히 딱 까놓고요.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를 죽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